마이크로소프트 파워 BI MVP 송윤입니다. 본행사는 글로벌리 이틀에 거쳐 35시간으로 파워쿼리로 당신의 이력서에 힘을 보태세요 라는 파워쿼리 활용을 주제로 저는 이번 세션을 진행하게 될 파워 BI MVP 송윤입니다. 본 세션은 35시간에 걸쳐 마라톤으로 M365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국어 스피커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세션들을 진행하게 되니 제 세션 이후에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쉐어포인트 관련된 2021년의 행사가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기획되고 있는 게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이렇게 글로벌리 큰 행사가 진행될 수 있는 건 다양한 스폰서들의 도움이 있습니다. 스폰서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 그와 관련된 부분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교육에 참여하셨으니 아래 URL로 접속하셔서 교육 후에 이벤트에도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워쿼리를 활용해서 본인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모던 BI 환경에 대한 소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의 첫 번째 물결에서는 저희가 직접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조직 내 IT 부서의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모두 가공해서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데이터를 전달하는 형식이었죠. 조금 더 나아가 제2의 물결에서는 비즈니스 전문가들, 부서 내에 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둬서 그 분석 전문가가 분석한 내용을 현업 사용자들에게 같이 공유하는 형태였어요. 근데 요새는 실무를 진행하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데이터에 연결해서 본인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모던 BI 환경에 도달하게 되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모던 BI 환경에 사용자들이 쉽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엑셀과 파워 BI라는 두 개의 제품군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비즈니스 어널리틱스,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가들이, 실무자들이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 진행하는 단계들은 첫 번째는 get 데이터. 일단 분석하려면 데이터를 얻어야 되겠죠. 이렇게 분석할 데이터를 얻어서 데이터 분석을 실행한 다음 빠르게 인사이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 비주얼라이즈를 실행하게 되고요. 조직의 구성원들과 손쉽게 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게시하고 협업을 진행하는 이 일련의 절차들이 이제 실무자들이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들이 될 거예요. 이 중에 오늘은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얻는 get 데이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 거고요. 데이터 준비를 위해서 엑셀과 파워 BI는 이 두 개의 데이터 전처리나 연결, 그리고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데이터를 정제해주는 파워 쿼리라는 공통의 도구를 지원하게 되지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파워쿼리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파워쿼리는 방금 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준비하기 위해 엑셀과 파워 BI에서 제공되는 공통의 엔진이고요. 파워쿼리가 하는 가장 큰 두 가지 역할은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연결 및 결합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이 데이터를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편집하는 역할을 해요. 자, 근데 파워 BI는 별도의 버전이 없지만 엑셀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시는 분들은 엑셀 안에서 파워쿼리를 사용하려면 오피스 버전에 따라 쓸 수 있는 파워쿼리의 환경이 조금 다른데 오피스 2010의 경우는 엑셀 프로페셔널 플러스 이상을 사용하셔야 되고 추가 기능, 파워쿼리라는 추가 기능을 설치해야 사용하실 수 있고요. 2013 버전은 모든 오피스 제품에 사용 가능하지만 역시 애드인이라 마이크로소프트.com에서 파워쿼리라는 애드인을 다운로드해서 설치해야 사용하실 수 있지요. 오피스 2016 이상의 엑셀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엑셀에 기본적으로 파워쿼리가 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엑셀 안에서 오늘 세미나의 내용을 전부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2013 이전 버전을 사용하는 경우는
파워 쿼리 탭에서 오늘 제가 데모로 보여드리는 다양한 데이터 연결, 전처리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2016 이상의 버전을 사용하시는 경우는 데이터 탭에서 공통적으로 파워 쿼리 기능이 제공이 되나 오피스의 업데이트 버전에 따라서 메뉴가 조금 다르게 화면에 표시될 수도 있으니 제가 데모로 보여드리는 메뉴와 조금 다르더라도 데이터 탭에서 유사 메뉴를 찾아주시면 되세요. 자, 파워 쿼리로 데이터를 연결, 결합하고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내용이 오늘 전반적인 데모로 보여질 텐데 일단 파워 쿼리를 실행하려면 파워 BI에서는 데이터 변환, 엑셀에서는 2013 이전 버전은 파워 쿼리의 편집기 시작 이라는 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각각의 메뉴들은 제가 교환에 잘 정리해 놓았으나 데모를 보면 쉽게 이런 내용들을 사용할 수 있구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공통적으로 엑셀이나 파워 BI 둘 다 파워 쿼리라는 애가 지원이 되어서 분석하려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연결 결합할 수 있고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데이터를 전처리 편집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드렸거든요. 이제 파워 쿼리를 사용할 때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좀 짧게 살펴보도록 하죠. 파워 쿼리 편집기를 활용하시면 그냥 엑셀에서 작업할 때보다 훨씬 효과적인 이유가 이 적용된 단계라는 곳에 저희가 전처리 작업을 위해 실행하는 단계들이 자동으로 기록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원본 데이터를 변경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시각화 보고서에서는 새로 고침만 눌러주면 이 전처리 단계가 자동으로 실행돼서 저희가 전처리 단계에서 작업했던 내용들을 반복 작업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실행하실 수 있게 되죠. 적용된 단계 안에 전처리 단계가 저장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저장된 작업의 단계는 중간 단계로 돌아가 편집한다거나 작업의 순서가 좀 잘못되었다고 하면 이동한다거나 불필요한 작업을 삭제한다거나 이런 관리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 전처리했을 때 정상적으로 작업이 되더라도 데이터에 뭔가 다른 변화가 생기고 나면 그 다음 새로 고침을 했을 때 오류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이 적용된 단계를 통해 편집하는 작업을 손쉽게 진행해 주실 수 있죠. 그리고 파워 쿼리는 M이라는 랭귀지를 사용해요. 그래서 M 언어를 아시면 더 복잡 다양한 편집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뒷단에 이제 M을 어떻게 활용하셔야 되는지 이런 데모들을 보시면 M이라는 언어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M을 통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는 파워 쿼리에는 M이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까지만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파워 쿼리의 큰 역할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다양한 데이터 원본의 연결 및 결합과 관련해서 어떤 데이터를 연결해서 어떻게 결합해서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어 효과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지 데이터 원본의 연결 및 결합 관련된 데모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그거를. 이거 안 된다니까. 그러면 그냥 뭐라.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네요. 아니, 그거부터 그냥. 해보면 안 돼. 이러면 보게 되겠네. 라이브로 다시 하자고. 자, 예, 음성 송출에 문제가 좀 있어서 제가 데모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 비디오를 좀 틀었었는데 지금 음성 송출이 안 되니 지금은 라이브 데모로 변경해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네. 자, 이번에는 추가 쿼리를 하는 방법. 방금 전에 음성이 잘 안 들려서 제가 다시 한번 데모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파워 쿼리 편집기의 가장 큰 기능이 내가 분석하려는 데이터를 연결해서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전처리하는 겁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포맷들이 전부 다르다라고 하면 그 각각의 형식이 다른 하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에서, 혹은 우리 업무 시스템에서 내려받은 텍스트 파일에서 이런 것들도 다 가져다 하나의 데이터 테이블로 결합해서 작업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액세스 안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하나 가지고 와 보도록 할게요. 80여 개의 데이터 원본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어떤 유형의 데이터건 손쉽게 데이터 테이블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이번엔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안에 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테이블을 선택하고 로드 시켜주죠. 두 번째는 CSV, 텍스트 파일을 한번 가지고 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텍스트 파일이니까 텍스트 슬래시 CSV 역시 파일을 선택하고 로드 시켜주죠. 자, 실제로 뭐 다양한 원본을 연결하는 작업들, 이번엔 엑셀 파일을 가져가 보죠. 커넥터만 있다면 어떤 유형의 데이터들도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각각 연결된 데이터 테이블들을 나는 하나로 결합해서 분석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럼 파워 쿼리 안에는 여러 개의 데이터 테이블을 하나로 결합해주는 쿼리 추가라는 메뉴가 제공이 되지요. 그래서 쿼리를 새 항목으로 추가하겠다. 세 개의 쿼리를 하나로 모은 테이블을 만들어 주는 거죠. 확인하면 보는 것처럼 쉽게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 테이블들을 하나로 결합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쿼리 추가를 통해서 데이터를 결합하려면 데이터의 구조가 같아야 되는데 그때 얘기하는 데이터의 구조는 필드명이 동일해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온 세 개의 데이터는 전부 이 기종, 다른 기종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왔으나 필드명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요. 근데 저희가 이 데이터 결합해서 작업하고 싶다고 파일의 필드명을 스페이스바 하나까지 다 똑같이 맞추는 작업은 쉽지 않죠.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한번 데이터를 가지고 올 텐데
요번에 웹에 있는 데이터를 한번 가지고 와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연도별 반도체 순위가 어떤지 제가 궁금한 내용이라 자료를 찾아봤더니 여기는 연도별 자료를 가져다 내가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다. 로그 데이터를 찾았어요. 그럼 가져다 여러 개 연도의 데이터 테이블을 하나로 만들어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추가 쿼리를 말씀드렸는데 얘들이 지금 포맷이 다 다르죠. 2019년은 2019에서 18년 변화율이라고 나오고 나머지 연도들도 연도별 변화율 필드명이 다르니 추가 쿼리가 어렵겠죠. 그리고 19년은 점유율 필드가 없는데 나머지는 점유율이라는 필드를 가지고 있어요. 또 2010년은 다른 필드명이잖아요. 이런 경우 자 필드명이 다 다를 때는 어떻게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웹에 URL을 넣어주고 확인 버튼. 웹페이지에 읽을 수 있는 다양한 테이블 태그의 데이터들 이 미리 보기가 되고요. 자, 저희는 방금 데이터를 봤으니까 19년부터 10년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오죠. 자, 각각 가지고 온 데이터 테이블들을 쿼리 편집기에서 전처리를 할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필드명이 같아야 취업이 되기 때문에 홈탭, 쿼리 추가, 쿼리를 새 항목으로 3개 이상의 테이블을 취합하겠다 하시게 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오른쪽으로 가서 보면 13년, 10년 이렇게 변화율이 각각의 컬럼으로 다 쪼개진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취합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 이런 상황이다 라고 하면 구조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하나하나 가서 필드명을 다 손으로 맞춰줘도 되죠. 그러나 그렇게 수작업을 하기는 상당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되세요. 자, 저희가 분석하기 위해 데이터를 연결하면 쿼리 편집기가 기본적으로 하는 작업이 뭐냐면 원본을 연결하고 테이블을 만든 다음 첫 행을 컬럼 헤더, 필드명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요. 그리고 각 열의 데이터 타입을 정의를 하거든요. 이 작업을 하면서 필드명이 설정이 되는 거라 지금 같은 상황이면 이 두 단계를 제거해 주시면 컬럼 1, 2, 3, 4 컬럼 헤더가 설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 다 컬럼 1, 2, 3, 4라는 필드명을 동일하게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부 같은 필드명을 가지고 있으니 쿼리 추가에 가서 나머지 테이블들을 결합하겠다 해주시고 첫 행을 머리글로 만들고 중간중간 끼어있을 나머지 테이블의 필드명들은 필터링을 통해 제거 해주시면 되겠죠. 자, 뭐 이런 방법도 있겠구나 이해가 가지만 이게 몇 개 안 된다면 이렇게 수작업으로 작업을 하시겠지만 이런 작업들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불편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파워 BI 데스크탑에 파일에 옵션 및 설정, 옵션에 현재 열려있는 파일의 데이터를 로드할 때 구조화되지 않은 원본에 대해서 열의 데이터 타입이나 머리글을 자동으로 설정해주는 옵션이 있어요. 얘를 해제하게 되면 이제 동일 데이터를 한번 가져가 볼게요. 웹상에 있는 해당 URL에서 데이터를 연결 해서 종전과 동일하게 데이터 테이블들을 선택하고 쿼리 편집기, 데이터 변환을 눌러 이동해 보죠. 자, 그럼 각 데이터 원본마다 컬럼 헤더를 설정하고 데이터 타입을 설정했던 작업의 단계가 추가되어 있지 않은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컬럼의 순서대로 컬럼 1, 2, 3, 4라고 열의 순서가 설정되어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상태라면 저희가 수동으로 작업의 단계들을 삭제하지 않더라도 컬럼의 순서 그대로 쿼리 추가를 진행할 수 있겠구나. 이해되시죠? 그래서 동일하게 나머지 테이블들을 추가해 주시고 자, 다음 컬럼 헤더는 있어야 하니 첫 행을 머리글로 만들어주고 중간중간 끼어있을 필드명들을 제거하신 다음 데이터 타입을 자동으로 설정하는 단계를 제거하셨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전부 ABC
데이터 타입이 문자로 설정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전체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 변환 탭에 데이터 형식 검색 해주면 각 열의 데이터 타입을 손쉽게 설정해 주실 수 있어요. 이 단계에서 필드명이 잘못 설정된 것들은 필드명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손쉽게 변경해 주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쿼리 추가를 통해 아주 손쉽게 여러 개 테이블들, 이기종의 데이터들도 하나의 데이터 테이블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얘가 취합을 하는 기준은 필드명이 같은 컬럼을 찾아서 결합을 해주기 때문에 만약 필드명이 달라 문제가 된다면 파일을 로드할 때 필드명을 설정하는 단계를 해제, 파워 BI 데스크탑에서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 같은 컬럼의 순서대로 결합을 지금과 같이 보신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걸 설명드렸어요. 자, 이런 방법으로 데이터를 결합할 수도 있는데 저희 이런 류의 작업도 많이 하죠. 폴더 안에 있는 여러 개의 파일을 한 번에 취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쿼리 편집기 안에 있는 쿼리 추가 메뉴를 사용하실 때는 필드 명이 동일한 것들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결합시키거든요. 근데 지금 데모로 보여드릴 폴더 안에 있는 여러 개 파일을 취합하는 작업은 파일 내에 열의 순서만 같으면 손쉽게 데이터를 취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쿼리 편집기 안에서 하나의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어내는 데이터를 결합하는 작업은 어떤 방법으로도 실행하실 수 있으나 각각 어떤 메뉴를 쓰느냐에 따라 결합되는 데이터의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저희 폴더 안에 있는 파일 취합을 두 가지 패턴으로 해보실 건데 하나는 여러 개 CSV 파일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개의 엑셀 파일. 그 다음 조금 더 복잡한 파일명이나 시트명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폴더 취합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죠. 자, 이번에는 폴더 안에 있는 여러 개 파일을 취합해 볼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는 여러 개 CSV 파일을 한번 취합해 보죠. 데이터 가져오기. 폴더 안에 있는 여러 개 파일을 취합하실 거니까 폴더, 연결, 찾아보기를 눌러서 취합할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자, 폴더 안에 있는 파일 리스트가 보여지고요. 데이터 변환을 눌러서 파워 쿼리 편집기로 이동하신 다음 지금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건 내가 취합할 파일 내 데이터가 아니라 CSV, 텍스트 파일의 메타 정보가 보여지고 있어요. 파일 네임이 뭐냐, 확장자는 뭐냐, 언제 액세스했고 모디파이했고 크리에이트했냐, 전체 파일의 경로는 뭐냐. 실제 이게 저희가 가져다 쓸 데이터가 아니죠. 실제 파일 안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는 이 컨텐츠열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컨텐츠열의 파일 병합 버튼, 오른쪽 상단 화살표 모양의 버튼을 누르고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여러 개의 CSV 파일은 정말 손쉽게 취합을 하실 수 있어요. 첫 행을 필드명으로 만들어 주셔야겠죠. 그래서 첫 행은 머리끄로 사용이라는 도구 사용할 거고요. 자, 파일 네임은 나는 데이터로 쓰고 싶지 않다, 필요 없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불필요한 컬럼은 딜리트 지워주시면 되죠. 텍스트 파일이다 보니 컬럼의 왼쪽에 있는 이 아이콘이 2열의 데이터 타입이 뭐다를 나타내주는 아이콘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눌러 데이터 타입을 하나하나 변경하셔도 되지만 전부 ABC라고 써 있는 건 텍스트라는 의미예요. 자, 데이터 타입을 정의하실 때는 아무 열이나 클릭,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 컬럼을 선택하신 다음 변환 탭, 이전에 사용해 보신 것처럼 데이터 형식 검색을 눌러주면 데이터 타입이 정의되죠. 자, 그런데 지금 중간중간 보시면 이렇게 에러가 발생한 경우는 색상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파워 BI 안에서는 지금 기능은 엑셀 파워 쿼리에서는 지원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설명드릴 보기에 열 품질이나 열 분포, 열 프로필 이런 기능들은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이 데이터 안에 유효한 값은 얼마나 있는지, 오류는 얼마나 있는지, 널밸류는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알고 전처리를 할 수 있다면 상당히 효과적일 거예요. 아,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품질이 이 정도구나, 오류가 몇 % 정도 나고 있구나를 아시는 게 모르는 상태에서 전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보를 알고 있으니 편리하실 텐데, 그런 것들을 파워 BI 안에서는 이 데이터 미리 보기 그룹의 열 품질, 열 분포, 이열 안에 다른 값이 몇 개고 고유한 값은 얼마나 되는지, 또는 열의 프로필 정보, 해당 열을 클릭하면 이열에는 이런 데이터들이 분포되어져 있고, 숫자 컬럼의 경우 보통 지금 오류가 있어서 통계값들이 안 나오네요. 이 숫자 열에 최대값은 얼마, 최소값은 얼마, 평균은 얼마, 중앙값은 얼마.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것들이 기술 통계값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 자동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 설명을 어떻게 하다 왔냐면, 그래서 데이터 타입을 바꾸고 났더니 여기 오류가 1% 정도 발생했다라고 나오는 거죠. 왜? 날짜 데이터인데 중간중간에 이 수주일이라는 문자 데이터가 필드명이 중간중간 끼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류를 좀 없애주도록 하죠. 오류를 클릭, 마우스를 오류에 오버시키시면 해당 열의 오류를 뭐 1% 미만이라면 결측치를 처리하는 본인의 기준이 있죠. 1%도 아주 중요한 거라 원본 데이터에 가서 오류를 다 해결하고 오겠다 하실 수도 있고, 1% 미만의 오류라면 그냥 날려버리겠다, 이런 기준은 사용자가 정해야 하는 거고요. 지금은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이렇게 프로파일 정보를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오류가 있다면 오류를 쉽게 제거하는 것도 됩니다. 로 저희는 오류를 제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보기 탭에 이런 프로파일링 기능도 있구나까지 보면서 전처리를 전부 다 마쳤어요. 닫기 적용해서 빠져나가도록 하죠. 자, 잠깐 프로파일링으로 넘어갔었으나 중요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기능은 폴더 안에 있는 여러 개 파일을 손쉽게 취합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였죠. CSV였고요. 이번엔 폴더 안에 있는 여러 개 엑셀 파일 한번 취합해 볼게요. 동일하게 데이터 가져오기, 폴더 안에 있는 여러 개의 엑셀 파일을 취합해 보실 거고요. 찾아보기, 예제 안에 자, 엑셀 파일, 확인 버튼 해보죠. CSV는 뭐 저희가 프로파일링 하느라 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서 그렇지, 그냥 바로 컨텐츠에 있는 버튼만 누르면 여러 개 파일들을 쉽게 결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엑셀은 구조가 좀 다르죠. 엑셀 통합문서 안에는 여러 장의 워크시트가 있고, 워크시트 안에 셀에 저장된 데이터 테이블을 결합해야 하기 때문에 편집 단계가 조금 더 CSV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 있어요. 자, 하지만 데모를 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되실 거고요. 역시나 지금 보이고 있는 건 폴더의 여러 개 엑셀 파일의 메타 정보예요. 파일의 속성 정보. 그래서 파일 네임이 뭐냐, 확장자는 뭐고, 언제 만들어졌는지 뭐 이런 것들, 파일의 경로죠. 실제 저희가 필요한 건 폴더 안에 몇 장이 있을지 모를 그 워크시트 안에, 그 안에 있는 데이터, 셀에 저장된 데이터 값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시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얘예요. 컨텐츠열. 그래서 컨텐츠열의 오른쪽 상단 파일 병합 버튼을 눌러서 각 파일 내에 어떤 워크시트들이 있는지 시트를 열어주는 파일 병합 창이 뜨면 폴더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 자, 눌러주면 이제 각 파일 내에 어떤 워크시트들이 있는지 워크시트가 로드되게 되는 거죠. 지금 열린 것도 역시 저희가 취합할 데이터가 아니라 시트의 속성 정보들이에요. 자, 파일명은 뭐고, 시트 네임은 어떻게 되고, 시트의 카인드, 엑셀에는 시트만 있지 않죠. 워크시트 이후에 차트 시트라든가 매크로 시트, 예전 버전 같은 경우는 다이얼로그 시트 뭐 이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일단 시트의 종류, 워크시트가 숨겨졌냐 숨겨지지 않았냐 뭐 이런 시트의 속성 정보들이고, 실제 시트의 데이터는 2열이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열. 그래서 데이터만 남기고 다른 열은 제거해주죠. 그럼 이제 각각의 데이터 테이블들을 병합 버튼을 눌러서 쭉 결합시켜주시면 되세요. 그런데 엑셀 파일이 결합되는 방식은 파일의 순서대로 데이터가 뒤에 쭉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 두 번째 파일, 세 번째, 네 번째 파일의 필드명들이 추가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럼
이 작업은 공통적으로 하셔야 되겠죠. 첫 행을 머리글로 사용해 주셔야 하고 중간중간 끼어있을 필드 명들은 분석에 불필요한 데이터니까 제거해 주셔야 하겠죠. 그래서 저는 담당열에서 담당이라는 필드명을 빼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각 열의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뭐 살펴봤더니 몇 개만 바꾸면 된다. 그럼 아이콘 눌러서 직접 정수, 텍스트 이렇게 바꿔주셔도 되거든요. 근데 컬럼이 많으니 모든 열을 선택해서 변환 탭에 데이터 형식 검색을 통해서 각 열의 데이터 타입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폴더 안에 있는 여러 개의 엑셀 파일도 이렇게 취합할 수 있구나. 어렵지 않게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이제 파워 쿼리를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라면 이 정도의 쿼리 작업은 글쎄요. 지금 세미나를 듣고 계신 분들이 각각의 활용 수준이 조금씩 다르실 테니 이 정도도 폴더 취합이 되는구나 해봐야지 하는 분도 있겠지만 파워 쿼리 잘 쓰던 분들은 이 정도를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이번에는 자, monthly product data라는 폴더 안에는 2020년 1월, 2월, 3월 이렇게 월별 데이터들이 엑셀 파일 안에 존재하고요. 각 파일 안에는 제품의 카테고리별 프로덕트, 제품의 세일즈 어마운트가 어떻게 되는지가 제공되고 있다 가정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시트 네임도 데이터로 가져다 쓰고 싶고요. 파일 네임에 있는 요 날짜도 데이터로 좀 가져다 쓰고 싶으세요. 그래서 시트 네임 그리고 파일 네임까지 포함해서 데이터 테이블이 생성이 되도록 폴더 취합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탭 데이터 가져오기 폴더. 이제 파워 쿼리 안에 편집 도구를 조금 더 사용해 보시는 것 뿐이지 데모를 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monthly product 데이터를 폴더를 선택, 확인해 주죠. 파일의 메타 정보, 데이터 변환, 파워 쿼리 편집기로 이동해서 자, 제가 컨텐츠열의 파일 병합 버튼을 누르고 폴더를 선택한 다음 확인 버튼 눌러주면 파일 내에 있는 모든 워크시트 정보를 손쉽게 로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진행했더니 각 파일 내에 어떤 워크시트들이 있는지 파일 네임, 시트 네임까지 잘 들어왔죠. 그리고 실제 이 데이터 안에 셀에 저장된 데이터 테이블들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할 때는 제가 데이터열만 남기고 다른 열 제거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파일 네임도, 시트 네임도, 데이터 테이블도 데이터로 쓰셔야 하잖아요. 그럼 필요한 것만 남기고 다른 열 제거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각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뒤로 붙여서 결합하는 작업을 해주셔야죠. 자, 그리고 나면 첫 행을 머리글로 만들고 중간중간 끼어있을 필드명은 필터링을 통해 제거하고 자, 여기까지 뭐 종종과 유사하니까 필요한 정보를 남긴다라는 것만 이해하면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실 거고요. 이번에는 파일명에 있는 이 데이터를 날짜 정보로 쓰고 싶습니다. 2020년 1월, 2020년 2월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저는 열 분할을 통해 문자 수 기준 왼쪽에 있는 7개의 문자만 좀 잘라내 주도록 할게요. 자, 분할해서 왼쪽 7개만 남겼으니 확장자 필요 없으니 딜리트 눌러 불필요한 열을 삭제해 주시고 그 다음 얘가 언더바가 붙어 있으면 날짜로 인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갑바꾸기를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저는 계속 열 분할로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번엔 구분기호 언더바를 기준으로 열을 분할하겠다. 자, 그리고 나서 얘가 2020-01 형식이어야 날짜 포맷으로 변경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20년을 클릭. 월이 들어가 있는 컬럼을 Shift, 컨트롤 클릭해서 두 개의 열을 선택해 주시고 지금 제가 연도 먼저 선택하고 월을 선택했잖아요. 제가 선택한 순서대로 열이 병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택한 순서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열 병합. 구분기호를 뭘로 할 거냐? 연, 다시
월 다시 1이 날짜 포맷이죠. 그래서 대쉬 입력해 주시고 병합된 열의 이름은 date로 사용하겠다. 라고 병합해 주시면 이제 연월 데이터가 된 거예요. 이런 포맷의 데이터라면 바로 날짜 데이터 타입만 주시면 날짜를 쉽게 변환해서 쓰실 수 있죠. 그리고 몇 개 남지 않았으니 나머지는 전체 데이터 탐색, 데이터 형식 탐색이 아니라 하나하나 필요한 데이터 타입으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폴더 취합 동일한 걸 조금 더 복잡한 날짜 포맷으로 바꿔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날짜 포맷으로 바꾸고 이런 데모를 조금 더 보여드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각각 하나하나 데이터 테이블을 가지고와 추가 쿼리를 통해 테이블을 결합하는 것도 있고 폴더 안에 있는 여러 개 파일을 바로 결합해서 하나의 데이터 테이블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까지 데이터를 연결하고 결합하는 방법까지 설명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파워 쿼리의 두 번째 역할은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데이터를 전처리, 편집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파워 쿼리 잘 쓰시려면 어떤 편집 도구들이 있는지 이런 걸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니 이번에는 파워 쿼리 안에 있는 다양한 데이터 편집 도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전처리 도구들 여러 개를 사용해 보기 위해서 인더스트리 리포트라는 파일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본사로부터 매달 받는 이런 자료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카테고리별, 매뉴팩처러의 월별 매출이 어떻게 된다. 이 자료 역시 로 데이터가 아니라 이미 정리된, 분석된 자료를 받으신 거겠죠. 근데 저는 본사로에서 이 자료가 올 때마다 제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카테고리별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저는 이 테이블 4개를 하나로 합쳐서 전체 매출 중에 믹스의 매출은 어떻게 되는지, 루럴의 매출은 어떻게 되는지, 어반의 매출은 어떻게 되는지 4개 테이블을 하나로 결합시킨 다음 카테고리별 매출을 좀 살펴보고 싶은 거죠. 월별 매출이 이렇게 오니까 전체 테이블을 합쳐서 월별 매출 추이는 어떻게 되는지 전체 매출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뭐 매뉴팩처러별 서머리라든가 다양한 다른 분석을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테이블이 4개로 이렇게 쪼개져 있으면 분석이 엑셀이건 파워비아이건 어렵겠지요. 자, 그리고 이런 엑셀의 스파크라인이라는 기능이죠. 셀 안에 차트를 그려서 데이터의 추이를 조금 살펴볼 수 있는 건데 이런 그래픽한 요소들도 들어가 있다. 이제 파워비아이로 가져가면 이런 그래픽한 요소들은 다 사라지죠. 그래서 셀에 저장된 데이터들만 로드가 될 거고요. 뭐 그래픽이 사라지겠구나 이런 것들 추가로 설명드린 거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월의 데이터가 이렇게 컬럼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면 분석에 적합한 형태가 아니에요. 이게 각각 다 하나하나의 값필드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만약 월별 매출 비중 전체 매출 100%인데 각월의 매출 비중 계산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이 포맷에서는 효과적으로 하시기 어렵거든요. 자, 일단 여러 개의 데이터 테이블 결합도 할 거고 컬럼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월들이 데이터로 만들어져야 분석에 더 적합한 형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파워 BI에서 어떻게 편집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 이번 세션이 파워 쿼리로 데이터를 연결하고 결합하고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 편집하고 이기 때문에 계속 전처리만 할 거라 실제로는 저희가 이렇게 파워 쿼리로 전처리를 해내서 데이터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걸로 보고서 만드시고 시각화하고 분석 결과를 보고 데이터가 바뀌면 자동으로 새로 고침, 업데이트까지 하고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를 밟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은 파워 쿼리 세션이라 제가 뒷단의 작업들을 보여드리기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 예제에서 전처리가 완료된 후 데이터가 변경이 되고 나면 새로 고침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를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데이터 상태로 돌아왔고요. 엑셀 파일이었으니까 엑셀 인더스트리 리포트에 시트 1 선택하고 데이터 변환 쿼리 편집기로 들어가서
자, 이런 상태의 데이터가 어떻게 전처리가 될 수 있는지 보시면 되겠죠. 일단 위에 두 행은 필요가 없으니까 행 제거. 상위 행 두 개를 제거하겠다. 자, 그리고 나서 첫 행은 열 머리글로 만들어 주실 거고요. 다음, 널 밸류 있으면 널끼리 집계가 되죠.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이 카테고리를 아래쪽에 다 채워주고 싶으세요. 그래서 변환 탭, 채우기 아래로. 채우기 도구를 사용해서 쉽게 널 밸류들을 항목으로 채워주실 수 있고요. 자, 그랬더니 저희 데이터 어땠냐면 첫 번째 표 있고 아래쪽에 합계가 있었고 그 밑에 비행이 하나 있고 그 다음 테이블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토탈 테이블이 행이 두 개씩 들어갔고 두 번째 테이블에 필드명, 세 번째 테이블에 필드명 이렇게 중간중간 끼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분석에 불필요한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카테고리 빼주고 토탈도 체크 해제하는 방법으로 뺄 수 있지만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텍스트 필터에 포함하지 않은 비교 연산자를 사용해서 토탈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건 포함하지 않겠다 해줄게요. 자, 파워 쿼리는 대소문자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입력해 주실 때는 로우 데이터와 동일한 대소문자 구분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 끝에 스파크라인이라고 말씀드렸던 열은 그래픽 요소라 가지고 있지 않죠. 또 행의 토탈 이런 거 필요 없죠. 딜리트 지워줄게요. 자, 그리고 1, 2, 3, 4, 5월 월이 이렇게 열로 구성되어 있으면 분석에 적합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 설명이 지금 세미나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석을 많이 해본 분들 이런 크로스탭 형태의 데이터가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거 이해하실 거고요. 이 열로 구성되어져 있는 애가 데이터 행이 되려면 변환 탭, 열 피벗 해제 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면 되죠. 자, 그럼 특성은 월이라고 바꿔주고 값을 매출액이라고 변경해 주신 다음 매출액 컬럼의 데이터 타입은 소수점 없는 숫자 데이터니까 정수, 매뉴팩처러, 텍스트, 카테고리, 텍스트, 데이터 타입 좀 정해줄게요. 오른쪽 쿼리의 이름, sheet1은 매출 레이어 이렇게 전처리를 완료해주고 닫기 및 적용해서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 테이블로 나누어 있더라도 심지어 데이터여야 할 것들이 컬럼으로 구성되어져 있더라도 파워 쿼리의 다양한 데이터 편집 도구를 사용하시면 분석에 적합한 이런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까지 보셨어요. 이제 파워 쿼리를 전달해 드리는 게 이번 세미나의 목적이니까 전처리에서 이렇게 나왔으니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를 준비하고 나면 파워 BI라면 보고서 창에 가서 분석된 준비된 데이터로 시각화 보고서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을 하시겠지요. 지금은 간단히 제가 이렇게 하나만 만들었으나 여러 개의 무엇을 내가 분석해 보고 싶은지의 시각화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로우 데이터로 이동해서 원래 인더스트리 리포트에는 제가 삭제했었는데 다시 살았네. 올드까지의 5개의 카테고리가 있었는데 요번 달에 본사에서 자료를 보낼 때는 새로운 카테고리 뉴 뭐 이런 게 왔다. 한번 가정해 보죠. 자, 그럼 이제 열려있는 엑셀 원본 데이터는 닫으시고 파워 BI 데스크탑 리포트 엑셀에도 똑같아요. 엑셀도 피벗 테이블이나 피벗 차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셨을 테니까 그 개체에서 마우스 오른쪽 세로 고침 파워 BI 데스크탑이라면 홈 탭에 있는 세로 고침만 눌러주면 업데이트된 데이터가 바로 반영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파워 쿼리를 주제로 하는 세미나라 워낙 뭐 전반적인 걸 다 하려면 저희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연결, 결합, 전처리, 편집 요걸 위주로 설명을 드리지만 이런 시나리오도 한번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데이터 변환 작업의 첫 번째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새로 고침하시면 추가되는 데이터, 뭐 폴더 안에 파일 취합하셨는데 폴더에 파일 교체하고 새로 고침하셔도 리포트는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죠. 이런 상황이 가능합니다. 설명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데이터 변환 작업을
이런 상황으로 한번 좀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요새 공공 데이터 잘 공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공 데이터를 받아다가 뭔가 분석을 한다라고 가정해 보죠. 지금은 제가 이미 파일을 받아놨는데 자, 제가 사이트에 가서 상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공공 데이터가 정말 잘 공개되고 있거든요. 뭐 data.go.kr도 있고 서울닷.data.go.kr도 있고 뭐 서울시 열린 데이터 광장이라든가 공공 데이터라든가 많이 있는데 어디선가 내가 분석에 필요한 이런 인구 통계라든가 뭐 서울시의 인구 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찾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공개되는 데이터들의 포맷이 일단 분석에 적합한 형태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 전처리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으나 중요한 건 이 공공 데이터들이 먼슬리로 이렇게 공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규 데이터를 반영하려면 월마다 데이터를 받아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먼슬리로 공개되는 데이터들을 가져다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겠다. 그럼 일단 저는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 세대수별 인구정보 이런 것들을 가져다 좀 분석을 하고 싶다 가정할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데이터를 2019년 1월, 2월 이렇게 두 개를 받아 놓은 거고요. 자, 상황을 말씀드렸으니 이런 공공 데이터도 활용해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을 텐데 얘가 먼슬리로 공개되다 보니 하나 잘 전처리했지만 다음 달이 되면 그 전처리 작업을 동일하게 밟아야 된다라고 가정을 하지요. 그래서 공개되고 있는 CSV 파일을 하나 세대 현황을 가지고 와볼게요. 공공 데이터가 공개되는 정말 밸류어블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좋기는 한데 이 상태 이대로는 정말 분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쿼리 편집기에 가서 데이터 전처리, 편집을 좀 내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해주셔야 하는데 일단 좀 지금은 뭐 이걸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 제가 나름의 전처리를 좀 해볼게요. 첫 행을 머리글로 만들고 저는 행정구역명과 행정코드를 좀 분할해서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열을 분할을 구분 기호를 기준으로 하겠다. 공백이랑 괄호가 있으니까 저는 사용자 지정에 가서 공백 한 칸 띄우고 괄호 열고 왼쪽 구분해서 한번 쪼개주겠다. 그럼 이제 구역명이 나왔고 이 코드만 쓰고 싶어서 뒤에 있는 괄호는 값 바꾸기에 가서 괄호는 없애겠다. 좀 해줄게요. 자, 그리고 전국 데이터는 아래 있는 이 지역들의 토탈이라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행 제거에 가서 맨 위에 있는 한 행은 제거시켜 주겠다. 자, 그리고 오른쪽 쭉 끝까지 가서 보면 해당 월에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이렇게 컬럼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필드명 그대로 못 쓰죠. 날짜도 필요하고 몇 인 세대인지 항목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열 피벗 해제를 해줄 거고요. 자, 특성열은 날짜랑 세대 구분으로 쪼개서 쓰셔야 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열 분할, 구분기호 언더바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한번 쪼개겠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되고 나면 또 전체 세대는 1인 세대부터 10인 세대까지의 토탈이에요. 그래서 전체 세대는 필터링, 분석이 불필요한 값들은 좀 빼주도록 하지요. 자, 이 정도의 전처리가 필요했다 가정하고 특성은 날짜, 특성 2는 세대 구분, 세대수. 지금 결과만 보셔도 1인 세대가 상당히 많구나. 이런 것들 뭐 한눈에 보이실 것 같아요. 자, 뭐 행정구역 코드 바꾸셔도 되는데 필드명 변경하는 건 쉽게 이해되실 테니까 자, 쉽든 어렵든 내가 이렇게 공공 데이터를 가져다가 1월 데이터를 잘 썼다. 편집을 완료해서 보고서까지 만들었다. 가정할게요. 그런데 2월이 되면 이제 또 데이터가 공개가 되겠죠. 그럼 저는 2월 데이터를 가져다 이 전처리를 또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자, 한번 가져가 볼게요. CSV 2월 데이터. 자, 당연히 변환을 하셔야 하지요. 파워 쿼리 편집기로 갔어요. 자, 제가 파워 쿼리 설명드릴 때 파워 쿼리는
우리가 한 이 데이터 전처리 단계의 작업들이 적용된 단계라는 곳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파일을 변경하고 새로 고침만 누르면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여기 저장됩니다. 이런 거 설명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출 내역 요거 가져다가 전처리한 다음에 파일 뒤에 new라는 카테고리의 데이터를 조금 더 추가하고 새로 고침 눌렀더니 저희가 전처리 다시 안 했는데 여기 쭉 저장된 게 자동으로 실행돼서 새로 고침만 눌렀더니 자동으로 반영되는구나 보셨잖아요. 근데 여기에 저장되어져 있는 단계들은 각 단계로 돌아가 얘를 편집, 구분기호가 잘못됐다. 그럼 구분기호를 바꾸고 작업의 단계를 드래그해서 위로 이동, 아래로 이동 조정하는 것도 되고 잘못한 작업의 단계가 있다면 삭제하는 것도 돼요. 그래서 처음 전처리할 때는 문제가 없이 잘 됐는데 데이터가 좀 수정되고 새로 고침했더니 오류가 생기더라. 그럼 여기 가서 오류가 어디서 났는지 각 단계를 쫓아가신 다음 그 단계에 필요한 전처리 단계를 추가해 주시면 오류가 났더라도 전부 해결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설명을 드린 이유는 참 좋긴 한데 적용된 단계가 기록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되니 좋긴 한데 이 단계들을 복사하는 걸 이 안에서 하실 수는 없어요. 그런데 파워쿼리는 M이라는 랭귀지를 제공합니다. 라고 설명드렸죠. 저희가 구이 환경에서 메뉴를 사용해 전처리하는 내용들이 전부 M 코딩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의 단계는 카피를 할 수는 없으나 M 언어를 알고 계신다면 제가 했던 작업의 단계가 이 고급 편집기 라는 곳 안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코드를 분석만 하실 수 있다면 컨트롤 C. 지금 파일 네임은 달라지니까 2월 데이터가 되잖아요. 그래서 소스 네임, 그러니까 소스를 가지고 오는 첫 줄은 뺐고요. 나머지 전처리 단계는 똑같으니까 그걸 컨트롤 C에서 복사한 다음 2월 달 세대 현황 데이터, 전처리해야 되는 데이터로 와서 고급 편집기에 소스를 제외한 나머지 코드를 컨트롤 V 붙여넣기 해주시고 첫 단계 뒤에 작업의 단계가 이어지기 때문에 작업 단계가 추가된다 컴마만 눌러주면 저희 원본만 다르지 똑같은 전처리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료를 눌러주면 바로 2월 데이터 전처리 동일하게 실행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당장 쿼리에는 파워 쿼리에는 M이라는 랭귀지가 있으니 그걸 사용해 전처리를 아주 더 효과적으로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M이라는 랭귀지가 있어서 고급 편집기 안에 코딩이 되고 있으니 이 코드를 잘 활용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쿼리 편집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정도를 소개해 드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 M 랭귀지에 조금 더 익숙해지는 게 좋을 텐데 어느 날 내가 M을 공부해서 짠 코딩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보기 탭 수식 입력줄을 체크해 놓으면 저희가 이 작업 단계에서 메뉴를 사용해서 하는 것들이 여기 수식 입력줄의 M 언어로 코딩된 게 바로바로 보일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M 언어에 열을 구분하는 거 요렇게 스플릿 텍스트 바이 each delimiter 뭐 이런 거 쓰면 되는구나. 이거 다 M 언어의 펑션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수식 입력줄 통해 익숙해지시다가 그리고 수식 입력줄에 보이면 의외로 여기서 쉽게 편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익숙하시다가 M도 도전해 봐야 되겠는데 싶으면 그때쯤 M이라는 언어를 조금 더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데모 위주로 계속 보여드리다 보니 교환을 좀 넘어갔는데 M 언어에 대한 설명서 요 경로에 가시면 닥스 안에 아주 잘 정리되어져 있으니까 M 언어 공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준비된 파워 쿼리와 관련된 데모는 이 정도 보여드릴 거고요. 실제 오늘은 파워 쿼리로 데이터를 연결, 하나의 데이터 테이블로 손쉽게 결합하고 데이터 전처리를 이런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전달해 드린 거라 powerbi.microsoft. 공식 사이트나 파워비아이 커뮤니티 최신 업데이트가 올라오는 블로그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오늘 배우신 내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파워비아이 관련된 내용들을 제공받으시게 될 거고요. 페이스북 그룹 파워비아이 코리아도 운영되고 있으니까 파워비아이에 관심 있는 분들은 페이스북 그룹도 가입해서 활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파워 쿼리를 통해서 본인의 레주메를 조금 더 강력하게 업그레이드해 보십시오 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한 저는 송윤희 파워비아이 MVP였고요. 제 세션이 끝나고 난 후에도 6시에 이준영 MVP님이 팀즈로
더 안전하게 협업을 진행하는 방법, 그리고 파워앱스 요새 핫하지요. 한석희 MVP님이 파워앱스로 카드 리더기를 만드는 방법, 이진 MVP님의 투두리스트, 플래너 이런 걸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요즘 핫한 팀즈를 사용해서 조직 내에 효과적으로 어떻게 팀즈를 도입할 수 있는지 이런 좋은 다양한 한국인 스피커들의 세션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낀 거지? 내 얼굴 안 나오지? 라이브 나딱 한 시간을 맞춘 거야. 아니야, 나 라이브에 여유가 있는 뺐어. 동영상에 있던 거 한 시간 맞추려고. 아 이제? 대목 뭐 생각보다 느리지 않네. 다행이다. 아이고. 아니, 아유 고마워. 우리는 느린 건 아니에요. 유정이 보면서 저게 뭐가 느리다. 진짜 뭐 이 정도면 할만하네. 키노트 때문에 키노트가 5시 있으면 끊기면 잡아주려고 여기다 둘 다 스탠바이 없었는데